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늦은 결혼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역시나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요. 원래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정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3대 독자시다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했고,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시다 보니 제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나 더 생겼죠. 결국 아들은 못 낳으셨고요. 지금이야 저를 포함한 딸넷이 어머니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니 어머니가 아들 없어도 하나 아쉬운 거 없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도 가난한 데다가 딸만 넷이니 주변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죠. 외가친과 비교하면 친가는 그나마 먹고 살만 했는데 도움도 일절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맞이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왔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공부도 곧잘 했기에 대학에 꼭 가고 싶었는데 맞이가 뭐라고 제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고생하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복잡한 심정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런 저에게 연애나 결혼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죠. 다른 또래 여자들이 멋낼 때 저는 낮에는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해가며 번 돈의 절반은 친정에 보내고 나머지로 제 생활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했어요.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 집에서 대충 자른 머리를 질끈 묶었고 옷은 계절이 돌아올 때 위아래 딱 한 벌씩만 새로 사가면서 말해요.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은 했어도 잘하고 있다 믿었고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5이 넘어갔고 둘째 여동생은 시집을 갔네요. 그리고 어느덧 셋째 여동생도 취직하고 막내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다들 잘 풀려서 자기들 앞날을 그리는 걸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어째서인지 허탈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고 친정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멀리 갈 수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챙기느라 부엌 출입이 잦았던 저는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누가 됐건 간에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거기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죠. 그래서 그때까지 모았던 1억을 탈탈 털어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식당은 제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고되더군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어서 저 혼자 식당에서 먹고 자기도 여러 번이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잘 다니던 회사는 왜 때려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버텼더니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난 후에는 그래도 제 인건비는 가져갈 정도는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도전도 해보고 그랬더니 3년이 되기 전에 다른 동네에 매장도 하나 더 열게 되고 제가 제 사업 어떻게 키웠나 이야기하려고 지금 펜을 든 건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후로는 이것저것 뗄거다 떼고 한 달에 못해도 1,000은 제 몫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싶었을 무렵 식당 단골 손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고졸인 저와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남자였지요. 듣기로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사업을 도왔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며 어찌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던지 처음엔 얼떨떨하더라니까요. 아무튼 소개받고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사랑이니 뭐니 그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라던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저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그래서인지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사귄 지 반년이 넘어갔을 땐 이미 진지한 사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진전되고 나서야 어이없게도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왔다곤 하지만 그게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분교 캠퍼스였다는 것과 도왔다는 아버님 사업은 실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에서 자비를 거두는 수준이었다는 걸요. 비록 저는 대학 문턱조차 밟아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남편의 학벌 때문에 내내 주눅이 들어있던 제 자신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고, 떡집을 사업이라고 포장한 것 또한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내버려뒀다는 점이 무척 실망스러웠네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는 제 모든 것을 줘버린 상황이었기에 이별을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래야만 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로 저희는 반년을 더 만났고 이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나이지 도움을 줄 나이냐 하시며 경제적 지원은 어렵다 하셨는데 그건 저희 친정부모님 사정도 마찬가지였으니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줄곧 남편이 전세보증금 정도는 있다고 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 별 걱정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남편이 자기가 보기엔 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도 둘이 살기엔 충분한데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돈은 뒀다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꺼냈으면 되지 않겠냐는데 그땐 어째서인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한다고 해서 식당을 누구한테 따로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사까지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좀 더 편한 쪽으로 결정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서야 따지고 보니까 남편은 거의 빈손으로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남편에게 바란 건 남편 역할 잘해주고 아이가 생기거든 아빠 역할 잘해주고 그리고 제가 시댁에 하는 만큼 저희 친정에 마음을 써줬으면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무원은 관두고 저랑 같이 제 식당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남들은 못해서 안달난 공무원 자리를 왜 관두겠다는 거냐니까 남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자기가 버는 돈은 턱없이 적기도 하고 자기가 왠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그만치 4년을 공부해서 된 공무원 자리를 왜 관두냐고.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니 저랑 비교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처음 관둔 해 만에 얘기를 꺼내고 2달 만에 저랑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는 또다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제 식당에 출근하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남편이 일하는 방식은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았어요. 연애를 할 때도 답답한 순간이 종종 있었고 결혼한 이후로도 이해 못할 남편의 행동이나 말들 때문에 예민해지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소위 일머리가 없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요령은 또 어찌나 피우던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시간에도 어떻게든 카운터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남자 사장이 받아야 손님들도 함부로 시비를 안 건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이 스스로를 사장으로 부르는 것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직원으로서 월급을 주고 있었고 이건 남편이 제 식당에 출근할 때부터 합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 말로는 저만 없으면 남편이 사장 행세를 한다더니 한반년쯤 지나가니까 제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스스로를 남자 사장이라고 칭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남편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시쳇말로 쪽팔리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이따금씩 호칭은 확실히 하자고 애둘러 말하는 정도만 했는데 들어먹질 않대요. 그러다 남편이 합류한 지 2년째 되던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식당이 바빠졌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뽑았죠. 그런데 하루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저더러 저희 남편이 자꾸 카운터에서 현찰을 꺼내 간다며 그래서 거스름 돈이 필요할 때면 식당 옆 편의점에 바꾸러 가는데 편의점에서 싫은 소리를 엄청 한다고. 그러니까 저더러 남편한테 얘기해서 카운터에서 잔돈 좀 넉넉히 채워놓으라고 말 좀 해달라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아무래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슬쩍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이번 주는 왜 20만 원이냐 하며 어쨌든 잘 쓰겠다 하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께는 매달 초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12월 중순이었고 게다가 이번 주는 뭐고 20만 원은 뭔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도무지 마음에 걸려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정말 황당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대충 제 식당에서 일한 게 2년이라 치면 그중 1년하고도 5개월 동안 식당 현금 매상을 빼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라도 꿈꾼 건지 어찌나 자세히 적어두었던지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은 시부모님에게 흘러간 듯 했습니다. 적게는 한 주에 20만 원, 어떤 주는 30만 원. 계산해보니까 대충 1,400만 원이 시댁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돈 보내드려. 생신은 생신이라 보내드려. 명절은 명절이라 보내드려. 곰곰이 생각할수록 속에서 열불이 오르더라니까요. 분노가 주체가 되질 않아 손발이 덜덜 떨리던 와중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무슨 일 있냐 하더니 이내 자기 핸드폰을 보고 상황 파악이 된 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납작 엎드리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왜 남의 폰을 보고 그러냐면서 저더러 수준 없다고 했으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니까 자기야말로 이렇게 된 거 할 말 좀 해야겠다더니 아무리 제 식당이라지만 자기 스펙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무려 공무원식이나 하던 사람인데 한 달에 250만 원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 일주일에 많아봤자 4일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8시간만 하고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공무원이고 뭐고 당장 칼질도 못해서 주방일은 거들지도 못하면서 250이 적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네 어쩌네 하더니 아무튼 자기 생각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자기가 알아서 더 챙겨간 거래요. 자기 생각엔 그래도 400 정도는 받아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충 맞췄다나요? 진짜 황당하고 기도 안 찼죠. 그래서 남편더러 어떤 직원이 셀프로 임금을 챙겨가냐?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내일부터 그냥 나오지 마라 했습니다. 당신 목 생활비는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알아서 벌어와서 내놓으라고. 내일부턴 아주 칼같이 따져가며 살자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랑 왜 사냐입니다. 제가 나와달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나갈 마음이 싹 사라졌다면서 자기 없이 한번 장사해보래요.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와서 빌어도 소용없을 거란 헛소리를 하면서요. 그리고는 자기 지갑하고 차키 챙겨서 나가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게 열받고 분한 건 당연하고 동시에 허무하고 허탈하고 왜인지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니까요. 솔직히 남편 없이도 잘 굴러가던 식당이었기에 남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경도 안 쓰였고요. 그래서 전과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을 무렵 어째서인지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남편을 데리고 식당에 오셨더군요. 당신들이 보기에 부부싸움을 이 정도로 했으면 충분하다면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면서 말이죠. 까놓고 남편이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이었는데 서로 뭘 이해하라는 건지. 그래서 시부모님더러 됐다고 그냥 남편 데리고 가시라 했습니다. 없이 지내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지낼만 해서 이참에 아예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말없이 돈을 가져간 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건 저 아니냐면서 남편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라대요. 아무리 제 식당이라지만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남편을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대한 것도 문제고
남편이 저한테 사장님하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거기다 월급마저 저한테 받았었으니 그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나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쥐시고는 이참에 식당을 남편에게 넘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나와서 일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고 앞으로는 집에서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 받아 쓰면서 조신하게 여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보래요. 자고로 여자는 남자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한 법이라면서 제가 그걸 모르니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식당을 남편에게 통째로 공짜로 넘겨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꿈 깨시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김칫국 그만 마시고 네 부모님 모시고 나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식당을 위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은 곱게 말이 통할 리가 없겠구나 싶어서 가게 돈 횡령한 거 민사 걸고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대로 시작하게 되었죠. 앞으로 짧으면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거라는 변호사의 말이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뜯긴 돈이 얼만데 더는 이런 한 푼 뺏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사내 노릇, 남편 대접 받고 싶었으면 평소에 똑바로 행동했어야지. 정말 이렇게 치졸하고 손버른 나쁜 사람과 한 입을 덮고 살았다는 게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있다면 효도고 나발이고 네 분수껏 하고 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